네,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필요하다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산행까지도 사찰을 했다. 이렇게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 내용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뭐 예를 들면 관용차의 뭐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 이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찰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물론 그냥 동향보고 수준이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뭐 특별한 시점에 네. 특별한 사건에 대한 동향 보고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가는데요. 제목 자체가 상시 동향 보고. 네. 그러니까 일상을 들여다봤다. 그럼 어떤 특별한 비위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쭉 사찰을 하다가 뭔가 건수들이 이제 모이면 네. 나중에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사찰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조한규 전 사장이 네.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면 이제 상당히 이게 위험한 사찰이 네. 되는 거죠. 헌정 질서 문란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일단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만 봐서는 사찰과 동향보고 사이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해요. 이게 해석의 여지들이 양쪽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한 거 외에 네. 지금 아까 언급에 나옵니다만 당시에는 춘천지법원장을 하고 있던 이 최성준 원장, 예. 법원장의 경우에는 또 이제 관용차의 사적 사용 얘기도 있지만 이 대법관 인사에서 탈락을 하고 네. 자 이번에는 대법관이 한번 돼봐야지 하고 주변의 유력자들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그 뭐 춘천 지역의 이회수 작가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언급돼요. 이거는 조금 동향보고 수준에서는 더 깊이 들어간 사생활을 깊이 침투한 것으로 또 여겨져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예. 사찰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이 이제 15일 제4차 청문회에서 나왔던 가장 폭발성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거기서 좀 보탤 것이 당시에 이 대법원장하고 이 문건 중에 말이죠. 네. 사찰 문건 중에 그리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여기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찰 문건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 이것이 이제 지금 그런 얘기가 맞는 것이라면 말이죠. 이것은 당연한 어떤 어떤 동향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게 되는 예. 것이죠. 그다음에 국정원 이 마크라고 하는 것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17일자 나온 얘기에 의하면 국정원에서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국정원 문건은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건에 보면은 이 가운데에 대회비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네. 그리고 양쪽에 이제 차라고 하는 문구가 있고 여기에도 차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원본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를 복사를 하면 이 대회비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그리고 양쪽으로 차라고 하는 가나다라 할 때 이 차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도 차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국정원 문건이 맞다는 것이죠. 어허. 이렇게 되면 대통령하고 김기춘을 통해서 이 국정원 이렇게 해서 이 문건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순하게 대법원장만 사찰한 뭐 사찰이 아니라 예. 등산 정도 그런 거였다면 동양보고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친노 인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라든지 그리고 국정원이 개입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거는 사찰이라고 볼 가능성,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이것은 정말로 국기문란 사태고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반헌법적 사태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대법원 반응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네, 상태입니다. 당사자인 양승태 대법원장도 상당한 유감을 표시했고요. 대법원 진상 규명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다 네.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는 웬만하면 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해 성명서를 낸다거나 예. 의견을 표현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명서를 냈죠. 네. 그래서 반헌법적 사태라고 하는 이 보도자료를 냈고요. 네. 대법원장께서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야당이라든지 여러 우리 대한변협도 마찬가지로 성명서를 냈습니다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혀서 그것이 청와대가 말하는 것 그대로 그것이 단순한 동향 보고라든가 청와대가 지시한 바가 없다면 없는 대로 네. 또 있다면 있는 대로 이 특검이 밝히든지 또는 검찰에서 밝히든지 이 부분은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변호사님께서 문건 양식에 대해서도 살짝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문건의 출처가 국정원 양식이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네네, 주장은 당일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이 처음에는 그 내용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별도로 타이핑을 해서 제공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건 원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흘러나온 그 문건의 이 사본을 좀 보자. 네. 그러니까 이제 복사본을 가지고 왔는데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차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는데 이걸 예. 워터마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면 이 문건의 양식이 드러나면서 출처를 알 수 있는 건데 국정원 문건 아니냐라고 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국정원이 확인 중이라고 했다가 네. 오늘 이제 문서는 국정원께 맞다. 그럼 이게 왜 아까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민정수석실이 사회적인 저명 인사에 동향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다뤄지는 정도 선에서 네. 사생활에 개입하면 사찰이 되는 거죠. 예. 도감청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또는 미행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몰래카메라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은 외교, 안보, 국내에서 만약에 도감청을 한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근데 그 경우는 모두 대공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뭐 대공 업무에 걸릴 게 있나요? 혹시 뭐 국적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네. 혹은 또 그 외에 지금 뭐 춘천 지법원장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의 사찰일 가능성이 높다. 대공 업무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다. 네. 그럼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요. 국정원 법 위반이 돼서 벌써 지난 정부의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에서도 또다시 국정원이 스캔들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결국 이 또한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과 관련돼서 1호에서 14호까지 이 14개의 조항이 있고 예. 그와 관련된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봐서 특검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국정원에서 개입을 해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한 것이라면, 즉 국정원법 위반이라면 오히려 이 부분은 검찰에서 네. 따로 수사를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은 국내 부분 사찰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물론 동양보고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으로 그리고 국정원에서 어떤 이유로 이 문건을 작성하고 이거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검찰에서 밝히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최순실 농단 사태, 예. 즉 다시 말하면 사법농단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지금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네. 그 일환으로 벌어졌을 사법농단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특검에서 인계를 받는다든지 다시 특검에서 나서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추가 폭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밝혀지긴 또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어쩌면 이것이 이제 국정원 문건이라는 건 분명히 밝혀졌으니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인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문제는 밝힐 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즉 국정원이 단독으로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의심받는 것이 김기춘 실장이 가장 의심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되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 현직 부총리급 인사가 이 정윤회 씨에게 거액을 주고 인사청탁을 네. 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더 놀랄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국가 고위 공무원, 네. 고위직을 매관매직했을 가능성입니다. 의혹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사찰 문건은 정윤회 문건 중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 들어있는 문건이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증거가 있는 거고요. 예. 이 경우에는 이 조 전 사장이 취재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알아본즉
부총리급 한 명이 정윤회 씨에게 뭐 수억을 주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취재가 완결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특정인이 누군지는 이 조사장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현직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부총리급이 우리나라에 몇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제부총리, 예. 그리고 사회부총리, 그다음에 감사원장이 부총리급. 이 외에 이제 국회 부의장이지만 거기는 네. 이제 입법부니까 행정부가 아닌 거고요. 그렇다면 2014년부터 결국은 현직의 부총리급으로 있던 분이 황찬현 감사원장 그렇죠. 한 분밖에 네.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문회가 진행될 때 이 황 감사원장이 이름이 그냥 실검에 등장하는 상황이 예. 돼버렸는데 바로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감사원장은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어요. 예. 그러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이란 얘기인데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지만 의혹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쾌하게 진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예. 정말 이 위험스러운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어찌 보면 그런 어떤 고위직에 있는 인물이 조금 그 임명의 과정이 불투명하다, 의아스럽다라고 네. 한다면 다 이렇게 그럼 매관매직한 것이냐라고 지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투명성을 위해서 이 부분 조전 사장을 예. 특검에서 만약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더라도 진위는 명백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그럼요. 나오기 전에 좀 더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황찬현 감사원장이 아니라면 예.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억울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의혹은 벗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정윤희 씨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의혹에 의하면 이거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인사농단의 경우를 넘어서서 네. 그야말로 이제 매관매직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온 이상 이제 정윤회를 불러서 내지는 강제로 체포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이 세계일보 전 사장도 단순하게 말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누군가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특검에서 이 두 사람을 정윤회 씨를 피의자로 입건을 하든지 하고요. 그리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의혹으로만 남기면 오히려 억울한 사람도 생길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범죄가 있는 곳에는 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범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의무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특검에서 바로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예. 자, 일단 특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을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앞서 네.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일단 출국 금지를 했다는 건 그만큼 혐의가 좀 잡혔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특검에서는 검찰과 달리 이 기업이 여러 곳에서 이제 기업에서 이제 미르재단이라든지 네. K스포츠재단에서 돈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 그다음에 SK, 롯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 아니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제3자 뇌물제공죄가 자꾸 나오지만 어쩌면 그냥 뇌물죄로 수사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법리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돈 200억 원 말고 네. 그거 말고도 직접 최순실한테 정유라한테 넘어간 돈 36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동계 스포츠센터에 넘어간 돈 16억이 있고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독일의 그 삼성전자 지사를 통해서 넘어간 43억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돈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도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넘어간 돈, 이 부분은 뇌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네. SK하고 롯데 같은 경우도 당시에 면세점을 앞두고 있었고요. 지금 오늘 발표를 합니다. 8시에. 네. 그리고 이 뭐 사면이라든가 또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류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80억 넘어갔고 또 70억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넘어갔다 또 돌려받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뇌물죄의 성립 가능성이 많다라고 특검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출국 금지를 하고 예. 소환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검팀이 어제 처음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의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 원장이 세월호 당시에 주장했던 알리바이에 또 다른 의혹이 붙지 않았습니까? 의혹이 붙었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어제 이제 국조특위위원들이 다 의원에 갔었다가 네. 또 청와대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이제 일부 의원들은 떠나고 잔류에 있던 의원들이 포착한 자료예요. 네. 주로 뭐 손혜원 의원, 박영선 의원, 그리고 이제 윤소하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있다가 그 당시 4월 16일 2014년이었죠. 이 의료 의무 기록을 좀 보자.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다가 겨우겨우 봤는데 필적이 다르다. 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선 뭐 잉크의 농도가 달랐다고 네. 하고요. 자세히 보니까 김 원장이니까 네. 김이라고 하는 한글 사인을 했는데 예. 이전 것과 그날 당일 것만 필적이 달랐어요. 네. 예, 저도 보니까 하나는 좀 흘림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이고 예. 하나는 좀 정자체로 미음자가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추궁이 이어졌는데 네. 또 이 필적이 다르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 의료 시간에 대해서 의사와 간호사와 또 이제 업무 실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맞지 달랐죠. 않았던 것 같습니다. 9시 10분부터 이 장모를 진료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고관절에 주사를 놨다고 하는 건데 프로포폴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네티즌 제보도 실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정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병원에 그런 게 있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장비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고관절 주사를 놨느냐 물어봤더니 고관절 근처에 놨다.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자료를 이 입수해 가려고 했더니 병원 측에서는 가져갈 수 없다. 굉장히 좀 완강하게 거부하고 말렸던 것 같고요. 결국 특검팀에 연락을 해서 특검 수사관이 와서 그 자료를 봉인해서 네. 특검 수사용 자료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뭐 손혜원 의원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고구마를 캐다가 보물을 찾은 격이다. 아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특검에서 좀 유의미한 자료로 쓰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9시 10분 오전에 병원에서 장모를 진료를 하고 골프장에 갔다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거짓말로 들통이 날 경우에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두 가지 법이 되죠. 하나는 네.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겠죠. 예.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조사에 나와서 이 지금 거짓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의료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증을 하게 되면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런 제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해서 네. 이런 거짓말을 했다면 범인 은닉죄라든지 내지는 증거 인멸죄라든지 뭐 이런 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허. 자,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한 번에 끝내겠다. 네. 또 필요하면 청와대 관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 문이 좀 굳건하게 닫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에서 열릴까요? 어제는 그랬죠. 네. 어제는 뭐 이 안보상의 이유, 보안상의 이유를 댔는데요. 사실은 이게 국민들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검증되지 않은 비선 실세들은 프리패스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요. 경호실의 이야기는 무려 네. 이게 등록된 차량을 타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탑승자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기록도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청와대가 뻥 뚫려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 어찌 보면 국회의원 입법부에 있는 국민의 대표가 갔더니 보안상의 이유로 이걸 열어줄 수 그럽니다. 없다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인데 네. 일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대통령이 약속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중립적인 특검은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특검에도 만약에 청와대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이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범죄적인 정황이 더 짙어지는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엔 향후에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전혀 대통령 측이 유리할 게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래서 오히려 협조적으로 응하는 것이 정말 결백하다는 것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예. 하나의 태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좀 이건 권고의 권고를 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자, 검찰과 어제 국조특위에서까지 모두 막혔던 청와대 문이 특검에서는 열리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영태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한때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고영태 네. 씨가 한 매체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과의 사전 모의 의혹을 네. 제기를 했는데 평론가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굉장히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예. 이게 좀 사실이면 굉장한 일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지난 13일에 고영태 씨와 월간중앙이 11시간에 걸쳐서 단독 인터뷰를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스토리가 나왔겠죠. 예. 월간지니까. 그런데 오늘 단독 기사는 그중에서 일부만 발췌한 것인데 13일이니까 4차 청문회가 있기 이틀 전입니다. 네. 4차 청문회는 지난 15일에 열렸고요. 근데 고영태 씨가 이 태블릿 PC 가장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네. 이 그런 증거인데 이 관련해서 틀림없이 청문회, 4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고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이 예. 이것을 고영태 씨가 쓰던 것이다라고 증언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워딩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충전기를 사오라고 한 번쯤 시켰다는 이야기까지 곁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 15일 날 우리는 이 뭐 인터뷰 내용은 오늘 알게 된 예, 것이 예. 몰랐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새누리당의 이만희 의원이 태블릿 PC 관련 질문을 박헌영 과장에게 했고요. 박헌영 과장이 답한 내용이 네. 자, 이 태블릿 PC를 고영태 씨가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충전기를 사오라고 해서 사다 준 적이 있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정황이냐 하면 최순실의 스파이가 새누리당 내에 있고 심지어는 특조위원으로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오늘 펄쩍 뛰는 분위기입니다. 네. 절대 절대 사실 무근이고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견을 했고 그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 정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이것도 특검에서 또 수사해야 될 어허.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이만희 의원이 완전히 오보다. 박헌영 과장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자, 하루하루 새로운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전국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